자, 웃고는 있지만 아, 반등이 무섭다 싶을 정도로 또 그죠. 다시 빠졌어요. 나스닥의 하락폭을 보면서 이게 음. 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워낙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예민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소비자 이제 신뢰지수 이제 CCI라고 해서 네. 이제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하게 되면서 네.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지표예요? 이게 이제 소비자 이제 신뢰 지수라고 해서 이제 네. 가구당 한 5천 명 정도의 설문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이제 현재의 이제 재정 상태나 미래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뭐 나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0을 넘게 되면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예상치가 101.4였어요. 아, 그런데 98이 나와버렸어요. 어머. 그러니까 100보다 하야 되니까 진짜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구나라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시장에 나와 있던 게 나이키 그렇죠. 재고 자산에 네. 대한 증가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아마존도 이제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원래 연간 1회 정도 이제 프라임 이제 멤버십을 가지고 회원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4분기에도 한다는 여기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재고 물품들을 어느 정도 빠르게 할인을 해서 팔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게 슬슬 무섭죠.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네. 7월의 키워드가 재고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한마디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그렇죠. 같은 거랑 괴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업이 주체냐 아니면 뭐 소비자가 주체냐 요 정도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돈을 못 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갑을 안 연다. 저도 사실 어제 이제 다른 이제 여의도에 있는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는 친구였는데 골프를 한 달에 그 8번, 10번을 가는 친구인데 저번 달부터 골프를 2회로 줄였답니다. 그만큼도 이 친구도 지금 솔직히 주식도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네. 자기가 지갑 열기가 이젠 두렵대요. 진짜로. 그런 친구들도 실제로 뭐 기간이 있는 그런 친구들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실제로 왜냐하면 한국 이제 소비자 이제 신뢰 지수도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번 달에도 100 이상이었는데 이번 6월달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거의 한 98대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같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진짜 공포 뭐 탐욕 지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한 끗 차이로 지금 그죠.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푸른 하늘님 인버스 매매할 거야 빠직 이러셨는데 제가 맨날 저런 질문했잖아요. 지금은 곧버스를 탈 때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계속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방 변동성이 지금 그렇죠.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바닥은 지나가서 봐야 바닥인 걸 알 수 있다. 맞아요. 바닥과 천장을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또 라고 말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또 그밖에 볼만한 지표는요? 아까 뭐 재고 자산 얘기했는데 돈나무 언니 캐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시장의 경기 침체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파월도 뭐 늦게 인정을 했는데 이 언니는 이제서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파월보다 느린 인플레를 너무 가소평가했다. 음. 참 물론 이 언니도 좀 수익률이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나마 어제 좀 긍정적이었죠. 중국. 어제 우리나라 지수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25포인트까지 끌어올린 주체가 이제 중국의 이제 입국 자격리에 대한 단축.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를 이제 하고는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크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였다는 부분에서 3주에서 10일로 줄였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고 상하이에서 디즈니랜드도 30일 날 그러니까요. 개장을 하기로 해가지고 사실 오늘 이제 중국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흐름이 좀 갈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아쉽게도 사실 중국보다는 대만 시장이랑 우리랑 커플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워낙 견조하게 움직여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도 우리 시장이 같이 이머징 마켓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주말이었죠. 영명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건 이제 상해였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중국 전 지역으로 이제 코로나 종식 선언이 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좋겠네요.
그래서 네. 정말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어떤 흐름이 우리나라가 잘 지지를 해주고 중국이 개장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줄지 제발 중국의 힘을 좀 받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이제 나토. 약간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어제 하루 종일 나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놈의 원전, 그죠? 원전 네. 얘기. 오늘 이따가 뭐 원전 얘기를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이긴 하지만. 진짜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 네. 방송은 또 리액션 아닙니까? 네, 연기 잘하십니다. 일단 나토 이제 이번에 가게 되면서 물론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부분이 있고 오늘 또 한미일 또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만큼 사실 오늘 여러 멘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IT 쪽에 대한 지금 워낙 지금 우려가 있잖아요.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이 아니라 마이크론 30일이죠. 30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모레 금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만이랑 같이 가고 있다는 이유가 결국은 반도체 그런 오더컷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던 만큼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 너무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는 게 조금 걱정거리긴 합니다. 정말 매주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벤트가 널려 있고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어제 장에서 이제 특히 빅테크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미장에서 유일하게 퀄컴이 올랐더라고요. 그건 그냥 애플 이슈로 단기 호재로 보는 건가요? 일단은 뭐 단기 호재라기보다는 사실 퀄컴 자체가 이제 그 팹리스 같은 설계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뭐 애플이 물론 독단적으로 걔네가 그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걸 했던 부분이 아직 실패했다 얘기해서 퀄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슈 때문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런 흐름들이 향후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애플 실적 발표도 결국에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결국 중국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이번에 뭐 얼마만큼 팔릴지에 따라서 뭐 결국에는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네.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폴더블 폰에 있어서는 수혜가 뭐 그나마 지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스마트폰 수요는 지금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어서 애플의 실적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저희 광고 보고 잠시 후에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